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한국 정부의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방안, 이 문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AI 시대로의 전환이 정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 보니까요, 이게 뭐 특정 대상만 위한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말 그대로 전 국민의 AI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아주 큰 그림이더라고요. 네, 국정과제라고 하니까 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계획, 도대체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AI 교육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좀 날카롭게 진단해 보고요. 네네, 또 앞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 해결책까지 한번 쭉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께서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가늠해 보시는데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 계획을 보면 뭔가 좀 위기감이 느껴진달까요?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대대적인 계획을 세운 걸까요?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네. 문서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등 교육부터 보면요. 네. 학생들이 AI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재미있게 느낄 만한 그런 교육 과정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만한 게 부족하다. 그렇죠. 특히 그 스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과학,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네, 융합교육. 네, 그런 융합 방식의 AI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냥 코딩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칠 게 아니라 여러 분야랑 연결하고 또 아이들이 재밌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이걸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 교사들의 AI 역량을 키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아, 선생님들 교육도 문제다. 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는 것도 좀 미흡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이전에 교사들을 제대로 양성하고 또 현직 교사분들께 충분한 연수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그렇군요. 그럼 대학은 좀 어떤가요? 대학 교육은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를 잘 길러내고 있다고 보나요? 대학 역시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 안에 AI 교육이나 연구를 좀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중심 조직, 뭐 예를 들면 단과대학 같은 거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고요. 네, 중심이 없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비전공 학생들입니다. 비전공자요? 네, 뭐 AI 윤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기본적인 수준에서 활용하는지 이런 기초 소양 교육 지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모든 학생이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AI가 이제 특정 전공자만의 기술이 아닌데 대학 교육이 그걸 아직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죠. 하긴 AI 윤리 같은 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산업계와의 연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늘 문제로 지적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특히 좀 심각하게 지적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역량, 이걸 키우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소위 AI 부트캠프요. 네, 부트캠프? 이게 이 계획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전국 대학 중에 단 3곳뿐이었다는 겁니다. 네, 세 곳이요? 전국에서? 네,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AI 기술을 다른 학문이나 산업, 흔히 X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AI 플러스 X, 융합교육 지원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와, AI랑 다른 분야를 합치는 교육은 아예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그런 융합 인재가 필요한데 이쪽 양성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죠. 들어보니까 정말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그리고 산업 연계까지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진단이네요. 특히 산업계가 원하는 거랑 학교 교육 사이에 간격이 커 보입니다. 네. 학교 교육 말고 또 다른 문제점들도 언급이 됐겠죠. 네, 그럼요. 성인들, 그러니까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AI 재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평생 학습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네, 평생학습.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여러 부처에서 인재 양성 정책을 막 각자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총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아, 부처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좀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인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시스템,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재지도 같은 거요. 이런 게 없고 해외의 우수한 AI 인재를 데려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전방위적인 문제 진단이네요. 교육 현장부터 국가 시스템까지 다 손봐야 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초중등 교육 혁신입니다. 초중등 교육 혁신.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선 학교급별로 AI 교육 표준 모델이라는 걸 개발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 보급하겠다고 하고요. 표준 모델. 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게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6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랍니다. 와, AI 디지털 교과서요? 진짜 교실 모습이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AI 스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개발하고 확산하는 걸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과서도 바뀌고 융합교육도 강화하고, 그럼 선생님들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아까 그 부분도 문제였잖아요. 네, 교원 역량 강화에도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예비 교원,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전 단계의 양성 과정에 AI 교육을 2026년부터 필수로 넣겠다는 거예요. 아, 교대나 사범대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2028년까지는 이수율 100%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고요. 현직 교원분들 대상으로는 심화 연수를 확대하고 또 AI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AI 수업 선도 교사단 이걸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연간 5,000명 이상 연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수치까지 딱 제시했습니다. 와, 5,000명.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향, 대학 교육하고 산업연계 강화. 이쪽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특히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많아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파격적인데요. 우선 지역의 AI 교육과 연구 허브 역할을 할 AI 거점 대학을 2026년에 새로 3곳 지정하고 예산도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AI 거점 대학 3곳 신설. 네. 그리고 아까 비전공 학생들 AI 기초 소양 교육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2026년까지 30개 대학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여기에 118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AI 윤리나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거를 가르치는 거죠. 아, 거점 대학 만들고 비전공자 기초교육도 늘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산업계하고의 연결 부분인데 아까 부트캠프가 3곳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바뀌나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파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3개교에 불과했던 AI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요. 2025년에는 일단 3개교 유지하다가 2026년에는 무려 40개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40개요. 3개에서 40개로요. 네, 엄청난 양적 확대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AI 기술을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AI 플러스 X 융합 과정, 이것도 2026년에 10개 대학에 새로 만듭니다. AI 플러스 X 과정도 10개 신설. 네. 근데 단순히 과정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이랑 연결되도록 기업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이라고 하죠. 네, PBL. 네,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실무 중심의 학습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야, 3개에서 40개로 늘리는 부트캠프나 기업 연계 PBL 같은 걸 보면 정말 실무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운용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뭔가요? 세 번째는 평생 교육을 확대하고 또 국가 차원의 어떤 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평생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 네,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으로 AI 재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AI나 SW 분야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는 취업한 후에 갚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새로 만들어준대요.
2026년부터요. 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요? 네, 연간 200만 원 한도고 여기에 예산이 한 29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기회를 좀 넓혀주겠다. 이런 취지죠. 네,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나요? 아까 컨트롤 타워 부재 같은 거 지적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국가인재위원회라는 걸 2026년 상반기에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네. 그리고 인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재지도, 이것도 2026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해외의 우수한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초청 장학생, GKS라고 하죠. 아, GKS, 외국인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단순히 교육과정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고 관리하고 유치하는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AI 인재 고속도로를 새로 까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점은요. 이 계획이 단순히 AI 기술자를 많이 만들겠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기술만이 아니다. 네, AI 윤리라든지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기초 소양 교육을 강조하고요. 또 특정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AI 플러스 X 융합 인재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AI가 이제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어떤 보편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부트캠프를 3개에서 40개로 늘리는 것 같은 이런 파격적인 양적 확대는요. 과거의 점진적인 개선과는 좀 다른, 뭐랄까, 일종의 퀀텀 점프를 시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계획은 그냥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또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 변화에 미리 대비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는 작업인 동시에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적응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한국의 경쟁력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계획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정부 문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자녀의 교육 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당신의 직무 역량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AI를 아는 거로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다. 이런 예고편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AI를 이해하고 또 이걸 내 일이나 내 관심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아는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아까 계속 나온 AI 플러스 X 개념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단순히 AI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분야 플러스 AI,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계획이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몇 년 뒤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산업계에서 AI 실무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인력난 해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 개발이 더 활발해질 거고요. 이걸 통해서 국가 전체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개인에게 맞춰진 효과적인 학습 경험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고요. 물론 계획이 잘 실행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죠. 실행이 중요하죠. 네. 자, 오늘은 한국 정부의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방안이라는 문서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이걸 뒷받침할 국가적인 거버넌스까지 마련하려는 정말 체계적이고 야심찬 계획이었네요.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현재 문제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또 목표랑 실행 계획, 심지어 예산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는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실무 역량,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능력, 이걸 강조하는 방향성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이 청사진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대로 구현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계획은 AI 기술 그 자체보다는 AI를 활용하고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전문 분야, 당신의 일상, 혹은 당신의 관심사에서 AI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AI가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 AI라는 도구를 통해 당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는데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